네, 1월 21일 월요일 출발 징수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와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출발 징수가이드 2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을 살펴드립니다. 먼저 22일 예정된 일본 BOJ의 통화정책회의의 예상 결과 분석하고요. 23일 예정된 애플의 4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을 알아봅니다.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JD스탁의 박소영 연구원이 이번 주 증시가 1960에서 2020선에서 등락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줬는데요. 자세한 시장 의견과 관심 업종, 종목 꼼꼼히 알아봅니다. 네, 이슈 정보카기에서는 최근 웅진홀딩스가 계열사인 웅진식품을 매각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시장은 웅진식품의 새 주인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유력한지 살펴보고요. 또 신작 출시 기대감과 정부 규제 사이에서 게임주 주가 흐름이 롤러코스터 마냥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임주에 대한 전망을 김동공 대리가 살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장출발한 코스피는 하락으로 방향 틀었습니다. 최근 환율의 변동성 확대와 뱅가드발 수급 이슈, 여기에 어닝 시즌 우려감까지 겹치면서 증시의 발목이 단단히 붙잡혀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낙폭이 더욱더 확대돼 198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55%의 내림세 보이면서 197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30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의 하락폭이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견조한 흐름 보이며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관련 주주의 강세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0.40%의 오름세 보이면서 51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도로 포지션을 틀었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로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 37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돼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원 30전 오르면서 1058원 50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 이상의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28,000원씩 밀리면서 145만 2천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현대차 3인방 나란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역시 1%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33,6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94%의 오름세 보이며 전일 대비 1,0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현재 25,7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은 약 9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약 5억원에서 거래되며 25,85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2%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면서 현재 27,6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가 2%대의 하락 흐름, SK브로드밴드는 1%대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NM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32,80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1%대의 오름세 이어지고 있고요. GS홈쇼핑과 SM이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국내 중소형 건설주 주가가 연일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최대 수혜주로 주택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금호산업이 8%대의 급등세에 이어지며 4,63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동부건설이 13% 이상의 급등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양건설 역시 7%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현재 4,833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전기가스 관련주들이 외국인의 매물 출회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대의 내림세 보이며 33,65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가 2%대의 내림포, 이어서 지역난방공사 역시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76,80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ED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백열 등의 판매 규제에 대한 단사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증권사의 전망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서울반도체가 2%대의 오름세 보이며 27,650원에, 루멘스가 4%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오디텍이 1%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13,7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P4의 무선 충전 기술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관련주 주가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YG파워가 10%대의 급등세 보이며 1,045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크로바 하이텍이 8%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며 7,660원에, 이어서 RF텍이 4%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남북 간 공동 투자에 대한 제안을 했다는 소식에 관련주 주가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룡산업이 3%대의 오름세 보이며 5,38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에머슨 퍼시픽이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서 신원이 2%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1,41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삼척 화력발전소의 단일 사업자로 결정된 동양그룹주 주가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양이 상한가 나타내며 1,39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동양네트윅스 상한가입니다. 동양시멘트가 12%대의 급등세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동양 EMP가 3%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자전거를 법적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시설 투자 확대를 나선다는 소식에 자전거 관련주 주가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천리 자전거가 6%대의 강세 보이며 1,6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청주읍 레저가 5%에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물가 상승 목표를 2%로 설정하고 이를 중기에 달성키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본 정부의 그 아스다로 재무상하고요,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상, 그다음에 시라카와 마사키 일본은행 총재가 주말에 만나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중앙은행 간의 그 정책협정 합의 문서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일단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는 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 정부 아베 신조 아베노믹스라고 하죠. 계속해서 제시된 물가목표 2% 중기 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일본이 현재 그 소비자 물가가 0%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2%까지 끌어올리려면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겠죠. 근데 일본은행 그 시라카와 총재가 그 2%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인 금융 완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합의문서 결정한 뒤에 22일 공식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엔화 약세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시장이 일본 시장의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다만 그 독일이나 러시아에서는 일본이 지금 계속해서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해야 될 것은 결국 물가 안정인데 물가 안정을 벗어난 모습이죠. 특히 아베 총리가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까지도 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거로 본다면 결국에 가서는 지금 일본 정부가 추가적 양적완을 통해서 그동안 어려웠던 그 경제 상황을 타개하려는 모습인데요. 아마 일단 경제 상황을 타개할 때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그 경기부 양책을 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거꾸로 떨어진 경우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공할지에 대해서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23일 애플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기록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 현재 뭐 아이폰 5 등등 팔리는 거 보면은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인다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을 해주시죠. 그 CNN머니에서 얘기한 건데요. 애플 순이익이 9년 만에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순이익이 3%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가장 많답니다. 이건 이제 요 얘기는 평균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고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2013년도 2013년 1사분기가 전년비 대비로 한 12% 상승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14%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6,500만 대 정도 팔기로 했던 아이폰 5의 생산 계획이 수요 감소를 해서 이제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절반으로 줄인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하고 12월까지 작년이죠. 톰슨 로이트에 따르면은 순익 마진이 38% 정도 됐었는데 2011년도에는 45% 정도 됐다는 거죠. 7%가 낮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본다면 애플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특히 뭐 팍스콘이나 이런 데서 계속 제품을 만들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지 애플 주가가 485불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 한번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애플의 470불까지는 가야 할 거다라고 했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현재 가격대에서 상 반등이 실패하면 400불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 때문에 아마 삼성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요. 그 뱅가드 물량 중에 19%가 삼성전자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약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뱅가드 물량이 출회되면서 삼성전자 좀 의외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재정절벽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제의일까요? 지금 3개월 정도 한시적 증액 방안에 대해서 미 공화당이 이제 하원에서 표결을 이번 주에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그 상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자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화당 쪽에서도 이번 정부제 상한선을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다라는 거죠. 그들도 결국에 가서는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일부 알려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투자가들의 심리가 굉장히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제 상한이라는 뉴스만 나오면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공화당도 충분히 그걸 이해하구나라는 부분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그 공화당에서 이렇게 해석했던 것은 미국 정부의 정부 지출 부분, 특히 뭐 메디케어라든가 교육 중상층 보호 정책에서 쓰이는 그 지출을 약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요구하기 위해서 계속 볼모로 경제를 잡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제 상한선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시장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진행될 확률을 열어두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애플과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 등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해서 분석과 또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드리고자 일단 첫 마디가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글로벌 증시 미국 S&P 500 지수랑 다우 산하 지수가 5년 내 최고치인데 코스피는 왜 이러느냐. 사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어떤 기업들의 펀더멘탈도 펀더멘탈이지만 환율 전쟁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일본에서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정책 회의, 인플레이션 1%대에서 2%대로 말은 많은데요. 일본 부채 지금 폭탄 터뜨리기를 하려고 하느냐, 말은 많지만 진행을 할 것으로 사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오늘 0.4원 정도가 떨어져가지고요. 0.4엔 정도가 떨어져서 89.68엔 정도. 지금 원화는 1.2원 정도 반등이 나서면서 1,058.4원인데요. 달러 대비. 엔화는 약세를 보이는 게 어쨌든 추이가 꺾이지 않았고요. 오늘 조금 강세로 보이지만 달러 대비 이것은 90엔을 지난주에 찍고 행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화도 1,050원대로 내려와서 달러 대비 지금 약간 1,050원대에서 좀 행보를 하는 모습이지만 결국 원화 강세 추이를 꺾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수급적인 상황이 어쨌든 뭐 뱅가드 물량이냐, 프로그램 물량이냐, 두 가지 암초 속에 부딪히면서 국내 증시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환율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좀 보시면은 일단 답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자산 수급 살펴보죠. 외국인이 494억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 300억, 삼성전자로 좀 집중되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운수장비, 유통, 전기가스업 전부 다 좀 매도세가 강합니다. 보험업종과 금융업종만이 조금 소폭 매수가 있고요. 철강업종 10억 정도의 매수가 있는데 그다지 큰 물량은 아닙니다. 기관이 2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개인도 200억 정도 사고 있는데 일단 전기전자 업종 개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 후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60일 이평선으로 지금 계산을 하면은 142만 5천 원 정도, 6천 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까지 조정 한번 맞고 올라오더라도 그때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게 맞을 거라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만 매수하시는 분들은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일봉 차트를 봤을 땐 저는 여전히 쌍봉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150만 원 이상에서는 오버슈팅 자리다 이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너무 과도한 어떤 흠치한 매력을 좀 거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어떻습니까? 코스피 대비 2포인트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514.26포인트. 기관의 매수가 돋보입니다. 34억 정도. 코스피는 어쨌든 프로그램 물량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어떤 확인되지 않는 뱅가드 물량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요. 베이시스도 안 좋죠. 개인이 매도치고 있는데 선물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고 있지만 베이시스가 1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도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1,000억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베이시스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으로 기관이 가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늘 강세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환율 그리고 그 뱅가드 물량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일단은 뭐 매주 화요일날 나온다는 뭐 자산운용사 대표의 말도 뭐 찌라시로 많이 돌긴 했는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저는 말씀드리고 별로 쉽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차트, 수급적인 것만 봤을 때는 코스피 차트가 1940선 61선 조정을 맞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도 61선 142만 5천 원 한 번은 맞고 반등에 나서는 게 맞지 않나. 금요일 반등은 사실 자율 반등 정도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되돌리기 좀 힘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되돌리더라도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매매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시장을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체별 속내는 각각 어떤 것들을 갖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외국인은요, 지난주부터 베이시스 그리고 프로그램만 보라고 말했지 이렇게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합니다. 베이시스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외국인의 선물이 오후 들어서 또 매도로 전환한다면 급격히 더 프로그램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계속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개인은 몰라 사오자. 글로벌 증시 5년 내 최고난데 예전엔 미국과 상당히 커플링이 됐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어쨌든 미국 증시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지표나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건 분명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G2 경기의 어떤 국제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대한민국은 한차손이라는 부분, 환율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결국 악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급도 만만치 않다는 점, 이런 점들이 증시가 디커플링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개인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기관은 한국 시장의 약세는 우리 때문이 아니다. 우리를 욕하지 말고 외국인 때문이다. 외국인을 욕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투신권이 항상 2000선에서 펀더멘탈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도. 근데 정확한 건 사실 외국인 때문이죠. 외국인이 선물로 인해서 선물 시장에 워낙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한 그런 물량들, 뱅가드 물량도 결국 외국계 물량 아닙니까? 큰 자본, 코스피의 흐름은 결국 외국인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아시면은 기관은 단기 매매에 코스닥에 집중하는 그런 수급들을 보시고요. 외국인은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은 코스피의 시장 흐름을 보는데 가장 맞는 어떤 객관적 지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좀 전에 뭐 시장 얘기하면서 거의 다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조정 가능성 계속 열어두시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지가 않죠. 애플이 25일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과연 애플이 여기서 500불 전후에서 행보하다가 다시 반등에 나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주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기술주들이 계속 안 좋으면서 나스닥 지수가 안 좋으면은 국내 IT는 또 그런 거는 커플링을 잘 따라갑니다. 그리고 미국 내 아이폰에 대한 부품주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술주들 환율적인 측면이나 미국의 IT 기업들의 어떤 그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좀 당분간은 좀 고려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적으로는 국내 증시 두 가지 암초에 걸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뱅가드 물량, 어쨌든 지수 편입 과정에서 지수 교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머징에서 선진국 지수로 편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종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물량을 먼저 빼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은 사실 안 줄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나온다 이런 물량을 사실 믿지 않으시는 게 더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블록딜로 장전이 될지 장후에 될지 장중에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봐야지 이게 뱅가드 물량이었다 사실 알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겁을 먹지는 않았으면 좀 좋겠다. 항상 그런 악재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올 땐 사실 좀 주식을 사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일단 프로그램 물량, 즉 수급이 베이시스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일단 좀 사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글로벌 증시랑 좀 디커플링해야 되는 한국 증시 투자 전략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식료 업종 그리고 의류주, 내수주 좀 많이 빠진 것들 그런 것들에서 단기 박스권 매매를 하면은 유효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LG 패션이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 사과를 했던 건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죠. 1%대. 이것도 역시 자율 반등일 수는 있는데요. 기간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빠진 만큼 많이 빠졌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은 일단 거의 바닥 지지선에 왔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현대그램프도 외국인은 계속 샀고 기관은 팔았죠. 자문회사 지분이 많이 높아서 그런 루머로 많이 빠진 것도 사실 있었는데 얘도 월봉상으로 보면은 많이 빠진 만큼 빠졌고요. 주봉상 120 주봉상 정확히 지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거래일째 거의 5%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종목들 내수주들 이런 종목들 시세가 안 난다고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장에서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당히 역시 지금 음식료 업종에 대한 멀티플이 올해는 상당히 가세화가 될 수 있다. 가속화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올해 시장 내수주 중에서 상당히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민감주보다 내수주를 좀 단기 매매를 하시다가 시장이 확실히 턴하는 게 보이면은 그때 민감주들을 같이 담으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굳이 먼저 들어가서 좀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 여러분께 제시해드린 개인의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5분의 전문가는 1960에서 2020선의 등락 예상, 실적 시즌에 대비한 현금 확보,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고 박스권 흐름을 예상했고요. 바이오 제약 업종의 추세 상승을 기대했습니다. 또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요. LCD 부품주, 화학, 철강, 통신, 제약, 의료기기를 살폈습니다. 네, 오늘은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난 거래일보다 마이너스 0.53%를 하락한 1977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보다 0.39% 상승 중인 514포인트입니다. 코스피가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또 이어지는 외국인의 매도로 장 초반부터 좀 약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하루 만에 1980선을 내주고 1970선까지 밀린 상태인데요. 업종별로 보시자면 전반적인 혼조 양상으로 그중에서도 비금속, 광물의 상승이 좀 눈에 띕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시멘트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과 원재료 가격이 맞물려서 이제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눈에 띄게 하락으로 보이는 좀 업종은 전기가스 업종으로 그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좀 실적 개선의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보였던 한국전력이 외국인의 팔자로 결국 내림세를 좀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코스닥은 이틀째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외적인 악재로 이제 주가가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와중에 오갈 데 없는 거래대금, 개별 종목이나 테마를 좀 형성을 하며 배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징주로는 정부가 자전거를 법적 교통수단에 포함한다는 소식에 삼천리 자전거, A모션, 참 좋은 레저 등의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LED 조명주 또한 대결등 규제에 대해 이렇게 반사 이익으로 루멘스, 서울반도체, 루미마이크로 등이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 초반 이제 1월 효과를 좀 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한 이유를 좀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워낙 강세와 엔화 약세로 인해 펀더멘털이 이제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와 1분기 실적 역시 낮은 기대감으로 꼽아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국인과 이제 프로그램에서 단기 수급에 우려한 존재 등으로 이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이제 증시장 휴장으로 연휴를 보내고 있고요. 미국 주요 IT 기업 실적과 이제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과 뱅가드 펀드 이슈에 따른 우려가 좀 맞물려서 이번 한 주간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1961선 부근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그 부근인 1961선과 2021선의 지루한 박스권이 좀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지만 지금 미국과 호주, 영국 등에서는 계속해서 채권금리 상승의 현상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런 채권금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안전자산이 위험자산으로 이제 자금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조정장에서의 여유로운 매수 전략은 좀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LCD 부품 좀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 소재 부품 산업이 이제 한미 FTA 발효에 따라서 이제 신흥 경제국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또 처음으로 무역 흑자가 900억 달러를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흥 시장에 이제 LCD, TV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스플레이 부품 수출이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증가를 하였는데요. 올해도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중국 경제 이제 경기 부양책 강화, 또 신흥국들의 이제 투자가 회복이 되면서 부품주들에게는 기회와 좀 수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제가 꼽아본 종목으로는 JMT라는 기업입니다. JMT는 LCD 패널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LCD TV용 패널 PBA의 시장 점유율을 26%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매출의 70%가 수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에서는 삼성 내에서 한 4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애플 뉴 아이패드 3에 이제 고마진 제품인 ACF 본딩을 제공하였고 또 LCD TV용 바를 제품에 추가하면서 4분기 실적 또한 이제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한 4배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난 2013년 CES에서 이제 소니와 삼성, LG 모두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불시에 OLED TV를 공개해주면서 관련 부품들의 주가에 좀 힘을 불어준 것 또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LCD가 불황일 때도 이제 신규 투자를 놓지 않고 다른 LCD 부품 기업에 대비하여 빠르게 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고점 대비 반토막까지 이제 하락한 뒤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고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61선 돌파하면서 좀 안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4%에서 5% 정도 가까이 급등 중인데 제가 장 시작 전에 이제 목표가 이제 손절가를 설정해 드렸는데요. 설정해 드린 목표가는 2,5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2차 목표가를 2,800원을 조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JMT 말씀하셨습니다. 목표가 2,500, 손절가 2,000 깔끔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 가운데 10개 이상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애플과 구글, IBM 등 주요 기술주들이 실적을 공개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정 관리 중인 웅진홀딩스가 주력 계열사인 웅진식품을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과연 누가 새 주인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 후보로 꼽히는 기업들은 모두 아직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게임주의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최대 성수기인 겨울방학을 맞이해 신작 게임들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지만 반대로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 정책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데요. 게임 업계의 향후 전망 살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미국에서는 애플과 구글, IBM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IT주에 미친 영향이 큰 만큼 우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국내 기업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IT주도 어닝 시즌이 맞춰야 하여서 우리나라 국내 IT에 이제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에 따라 IT주의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GDP 성장률 확인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는 등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외국인 매도 물량 출의 이슈는 쇼크보다는 점진적인 충격 완화에 가까울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모멘텀에 따른 업종별 대응의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오는 21일 동아지역을 비롯해 23일 LG상사, 24일 현대차와 LG스플레이, 25일 기아차와 삼성테크인,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등의 실적 발표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에도 IBM, AMD,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들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국내 IT 업종까지 연동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내 외국인 수급 약화에 따른 부담은 좀 상존을 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지표 호조 및 IT주 실적 모멘텀에 연동할 만한 IT 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24일 발표되는 국내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기 및 전년 동기비 경제 성장률 모두 상승 반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2년 3분기 바닥을 확인한 뒤 반등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미국 주택지표, 일본 은행 금정위, 그리고 중국 HSBC PMI 예비치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여기에 중국 경제지표의 복원 및 춘절 효과 등을 반영할 만한 소재 업종 중심의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뱅가드 리스크에 대한 직수 급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 10일 이후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외국인 매물 출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코스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1월에 지난해 9월 기준 9.2조 원에 달하는 뱅가드의 보유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예측에 코스피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지난 11월부터 17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5거래 연속 팔저에 나서며 5,370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뱅가드의 매출 출에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뱅가드의 한국 주식 매도는 25주 동안 점진적으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라는 점, 그리고 2010년 이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절대 매도액은 5일 평균 5조 4,800억 원인데 이에 비하면 최근 외국인의 절대 매도액은 급증세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뱅가드가 한 주에 4%씩 매도한다고 계산을 하여도 남은 24주 동안 96%의 매도 물량이 남겨진 상태에서 수익률을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지수의 급락을 야기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시장은 이런 뱅가드에 대한 우려보다는 IT주 및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법정 관리 중인 웅진홀딩스가 주력 계열사인 웅진식품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매각을 둘러싼 이슈는 무엇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도 살펴봐 주시죠. 네, 웅진홀딩스가 법정 관리를 들어가면서 매각 절차가 중단되었던 웅진식품이 다시 한번 매각에 대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웅진식품은 지난 2011년 매출 2,200원, 영업이익 90억 원을 기록한 국내 음료업체 3위 업체입니다. 모기업인 웅진홀딩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채권단이 웅진식품의 매각에 무게를 두고 비공식적으로 시장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인수 후보군으로 롯데와 농심, 그리고 동아오츠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매각 가격의 범위는 좀 넓습니다. 800원에서 1,500원까지 큰 폭의 범위를 가지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농심이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식음료 사업 강화를 내세운 데다가 지난해 말 제주 3다수 판매권을 상실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농심 측은 검토는 하겠지만 인수합병보다는 자체 사업 역량 강화에 무게를 두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음료 사업은 고성장 카테고리가 아니고 일단 투자한 후 원금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승자의 저주가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간단하게 보신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90억 원짜리 회사에서 1,200억 원을 벌기 위해서는 800억에서 1,500억을 벌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웅진홀딩스는 지난해 중순 웅진식품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가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유동성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농심이 지금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삼다수를 못 팔게 됨에 따른 리스크를 현재 안고 있는 상황에서 웅진식품 매수는 농심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심의 주가 현재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웅진식품 매수에 따른 자금 압박이 와서 주가가 살짝 급락이 나온다 할 때가 그때가 매수 포인트로 좀 보여지고요. 농진식품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농심에 대한 매수 의견, 그러니까 지금 음식료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게임주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해 신작 게임들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지만 또 정부의 게임 규제 정책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게임주를 둘러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게임 업체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된 신작 게임들이 출시가 됨에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무협 MMORPG를 출시한 M게임과 그리고 네오이즈는 출시 후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게임은 4년 동안 300억 원 이상의 개발비를 투입한 열혈광고2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출시일 이후 17일까지 주가는 10.56% 하락을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4,000개를 출시한 네오이즈 게임즈도 같은 기간 주가가 11.82%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J ENM의 넷마블도 17일 온라인 축구 게임 차구차구의 사전 공개 테스트를 시작했지만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 공개 테스트는 정식 게임 출시에 앞서 마지막으로 게임 완성도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게임 출시가 임박했다는 의미지만 역시나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신작 게임 출시에도 게임 업체들의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결국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 정책 때문입니다. 이미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이 되었고 정부 이외에도 여러 규제 정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게임 업체 매출의 1%를 여성가족부가 기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게임 업계가 이례적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동안 게임 업계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고 정부 규제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제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불참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와 전문가들은 게임 업계의 반발이 본격화되면 정부의 규제 정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게임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 때문이었습니다. 지스타 불참 등을 언급하며 게임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지스타가 열리지 않을 경우 지스타 개최지인 부산 지역의 상권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게임 업계 불만을 달래기에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 셧다운제를 모바일로 확대하는 방안은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맞지 않았다면서 다음 달 중순 정도 되면 게임 규제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영향에 의해서 규제에 따른 급락 이후 규제에 대한 반발에 따른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월에서 2월 많은 신작 게임이 출시되었고 출시될 예정입니다. 게임주들에 대해서 이 게임들이 성패에 따른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상황은 어떤가요? 예, 오늘 중국 본토 지수는 그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2,30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매수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0.11% 상승한 2,319.63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가총액이 가장 큰 부동산 업종인 차이나 방케가 있는 중국 본토 비주를 H주로 전환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같은 경우 가행 생산 통제에 대한 추가 정책을 전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가행 생산에 대한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UBS에서는 A주에 대해서 20%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UBS의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A 증시가 불황장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하락장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2년도 GDP 중 소비 부분의 기여가 51.8%를 차지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2013년도에는 소비 부분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주요 지표들 또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는 등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가 중국 지수의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보합권 혼조장세 움직임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30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께서 중국조 소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흐름부터 먼저 한마디로 정리해보죠. 예, 기간 조정 상당히 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벵가드발 악재는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대체 상품으로 인해 한국 시장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빠질 우려 없다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약 한 1주 반에서 2주 사이 2000대에서 1970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매도가 아주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쭉 팔고 있는 세력 아래서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받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수는 상당 기간 글로벌 호재가 있지는 않는 이상에는 일정 부분 이런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수급 그날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수급 상황에서 코스피, 코스닥, 선물, 콜옵션, 풋옵션 거의 대부분의 날이 모든 종목을 다 매도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한국 시장에서 일단 환차익을 노리고서 자금을 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좋은 방향으로는 보이지는 않고요. 일정 부분 시장 자체는 좋지 않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을 하거나 분명하게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나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5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춘절과 실적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춘절 지난 연말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되면은 국정절 주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한국콜마, 코스맥스, 에이블 CNC, GKL, 파라다이스, 휴비츠. 중국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곳에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그 부분에서 큰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마땅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의 춘절이 가까워올수록 더 매수가 몰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일정 부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4분기 이익 추정치가 더는 하락하지 않으면서 올해 1분기 이익 추정치가 상승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쭉 좋았던 종목보다는 안 좋았다가 좀 돌아설 수 있는 종목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적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작년 초에 114조 4천억으로 예상됐던 상장 기업들의 2012년 순이익 전망치도 95조 원대로 좀 낮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들의 이익 예상치가 113조 7천억으로 예상이 되면서 업종별로는 에너지 업종, 통신 업종, IT 업종이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퍼센트로는 작년 대비 한 43%, 통신은 40%, IT는 32.3% 정도. 또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소재 산업재 턴어라운드 여부도 중요한데요.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분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서 1분기가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을 선별을 해보자면은 정유, 건설, 섬유, 의복, 바이오, 전자부품, 통신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 업종에서 한 가지 종목씩은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실적이 돌아서는 것을 확인해 본다면 시장은 좀 어렵지만 시장 이상의 수익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 주목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이익치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높은 종목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좀 우수했음을 작년 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00종목 중에서 주식 수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그 기업 가치 요소를 비교한 결과 올해 가장 수익률이 작년 한 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으로는 한국가스공사, 아모레지, 오리온, CJ, GS, 삼성전자, SK, 효성, 삼성중공업, 고려해양 등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올해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량한 주식으로는 LG U+가 있고요. LG디스플레이, NC소프트, 대우건설, 삼성테크인, 롯데제가, 만도, 셀트리온, NHN, 한전기술, 제일기획, 제일모직, 삼성전자, GS리테일, CJ제일제당, 오리온, 한국항공우주, LG생활건강, 현대글로비스, LS산전, 한전KPS, 현대상선,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이 작년에 비해 올해 실적이 돌아설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들 종목군들을 꼭 체크를 해놓으셨다가요. 이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실적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시장 이상의 수익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관심 종목, 어떤 종목에 좀 관심 가져볼까요? 예, GKL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일정 부분 상승 후에 지금 다시 좀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중국 춘절을 앞두고 또 아직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하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KL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분기보다 4분기가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았던 역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4분기가 굉장히 좀 홀드율 부진으로 굉장히 좀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작년 4분기뿐만 아니라 이번 3분기 역시도 실적이 파라다이스에 비해서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전년 역대로 나왔던 실적 부분만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사상 최대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드로백 증가와 홀드율 회복, 또 추진금 환급 등의 영향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3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VIP 중국인 고객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중국인 VIP 고객의 신장세는 22.4% 증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드로백이 전년 대비 18.2% 증가한 9,905억 원으로 개장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4분기 영업이익과 그 매출액 같은 경우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7%, 무려 한 86%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좋은 매수 기회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 발표 전후를 해서 실적 발표 후에 매도하는 전략을 하신다면은 지금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분명하게 수익을 안겨다줄 종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9,900원, 목표가는 35,500원, 손절가는 25,4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GKL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35,500원, 손절가 25,400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에 대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께서는 문자와 전화로 참여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장인데요. 좀 강세장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래소가 좀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조금 깊어지는 모습이라서 그다지 마음이 밝진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이 소폭 상승하는 거에 위안 삼기 바라십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